아빠가 들려주는 박호영의 수능 영어 특강. 오늘은 제2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능 영어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능 영어를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실제 수능 영어의 문제 유형을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문제 유형을 검토를 해보고 그 방법, 그 다음에 그 해결책, 풀이 방법 등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See English sentences as native speakers do. 무슨 얘기냐 하면, 보겠습니다. 보아라. 영어 문장을 어떤 식으로 보라는 겁니까? 원어민들이 보듯이. 원어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원어민들은 한국어를 알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영어를 볼 때에는 보아라. 영어 문장을 어떻게 원어민들이 보듯이 이렇게 보고 그걸로 마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 원어민들이 영어를 보듯이 그렇게 영어 문장을 보아라. 이렇게 거꾸로 한국어 순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한국인이지만 영어 문장을 볼 때 원어민이 보듯이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서 이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됩니다. 단지 좀 어색할 뿐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그러한 습관이 들지 않았습니다. 습관은 우리한테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불편한 줄도 모르고 어떤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원어민이 보는 식으로 습관이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해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이해할 때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다시 한번 한국어로 배열해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소요되는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영어는 영어로 적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할 때 나름대로 그 진가, 참 의미, 뉘앙스를 짚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문장을 재배열을 한국어로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문장에 곡해, 오해 등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 문장 또는 글에서 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해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할 때 틀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원어민이 영어를 보듯이 앞에서 보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저하고 공부를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풀이 유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 첫 번째.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문제 유형은 2013년도나 그 이전에 항상 필기 문제 첫 번째 문제로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기출문제를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아울러서 2014년도 수능 대비해서 2013년도 3월 달에 치루어진 고3 수능 모의고사 A형, B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 검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풀이하는 방법,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듯이
이 지문을 보게 되면 총 12줄입니다. 자, 영어 문장을 볼 때에는 자, 우리 달리기 하는 거라든가 뭐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달리기를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선천적으로 이 리액션이 늦어서 늦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고 기질입니다. 자, 빨리 하는 사람 물론 빨리 해서 좋겠지만 조금 더 늦는다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뭐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죠.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어를 읽을 때에도 천천히 읽지만 자세히 읽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빨리 읽지만 속독을 해서 핵심만 찝어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러한 틀리고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다르고 안 다르고 하는 차이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풀이를 할 때 있어서는 이 둘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 빠르고 핵심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어진 시간이 7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간이 한정없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향대로 지문을 읽어 나가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 즐거운 독서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향을 안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그러한 성향도 여러분들 몸에 체득을 시켜서 문제풀이 할 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가 비록 여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어휘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영어 사전을 다 찾아본다 한들 이 지문을 제대로 보는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다 안다 해도 반드시 영어 지문을 이해를 제대로 해서 다 주어진 문제를 맞춘다고 그렇게 보장을 할 수 없듯이 영어 어휘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영어 보는 방법만 제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휘를 몇 개를 몰라도 문제풀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문을 볼 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령은 이 필자, 글쓴이의 주장, 의견, 생각, 느낌이 어떠한 문장에 나와 있는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두 문장, 한 문장이 두 줄이나 세 줄로 된다면 한 문장, 또는 너무 짧아서 두 문장 정도 해야지 마지막에 두 줄이나 세 줄이 된다면 이 두 문장까지를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문장을 검토를 할 때 동사 위주로 영어는 이 동사가 대장입니다. 동사 위주로 문장을 검토한 다음에 선택지를 분석해서 답을 골라내면 되는 것입니다. 주장, 의견, 생각, 느낌은 대부분 문장 첫 번째 문장에 대부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 80%가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20% 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 유형, 그런 지문 유형은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실이라든가 어떤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서술형으로 이제 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정리해서 그러므로 뭐 이런 뜻으로 해서 therefore라든가 또는 그러한 사실하고 반대되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려고 however, but 이라는 접속사를 들여서 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주장, 의견이라는 그런 문장들이 안 나오게 된다면 therefore라든가 however가 나오는 그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으로 시작되는 한 문장 그리고 마지막 한두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네 가지 이런 요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실제로 하게 되면 이 문장에서 보게 되면 동사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는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 who라는 게 나오니 이것은 진정한 그 문장의 동사가 아닙니다. 관계 대명사가 이 따라지는 주어에 따라지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런 것이고요. 실제 그 동사는 더 찾아보면
looks to me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looks는 자, 보인다는 건데요. 나한테. 자, 나한테 어떻게 보인다.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죠. 따라서 이 첫째 문장이 자, 그러한 이 필자의 이 생각 느낌이 여기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제 보면 되는데요. 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문장은 다 지워버리면 자,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면 되겠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 어떤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이냐면 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자, 읽는 사람입니다. 읽는 어떤 사람인데요. 뭘 읽느냐면 오직 신문 그리고 책들만을 읽는 사람인데요. 신문책들은 어떤 신문책들이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자, by가 이제 행위자를 얘기하죠. 누군가에 의해서 contemporary authors 오늘날의 이 작가들 글쓴이들에 의해서 자, 그런 책들만을 읽는 사람은 보인다는 겁니다. looks 자, looks to me 자, 나에게 어떻게 뭐뭐처럼 보이죠? nearsighted 가까운 것만을 보는 사람으로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자, 이 비판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신문을 읽는 거라든가 이 오늘날의 이 작가들은 책을 읽는 거는 자, 이 사람한테 비판적인 자, 시각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자, 신문 읽기를 강조하려고 이 지문을 썼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약간 이 경멸하는 투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대사상의 심오함을 알리려고 자, 이 책을 썼다고 보기도 좀 그렇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택지에서 두 가지를 이제 제외를 하고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 덕분으로 생각한다. 자, 뭘 덕분으로 생각하냐? 그것을 누구의 덕분으로 생각하냐면 자, 이거에 의해 사람들의 덕분으로 생각한다. O2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수거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더 좋고요. 자, 어떤 사람으로 덕분으로 생각하냐면 일부 몇몇의 이 작가들의 덕분으로. 자, 이 작가들은 어떤 시대의 작가들이냐면 자, 예전의 시대에 살았던 작가들을. 근데 그 이시 가리키는 건 뭐냐면 이 데디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데디아를 보겠습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중세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 할 수 있었다. 자, 어떻게? 천천히 자, 해방시킬 수 있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들을 어디로부터? 무지의 감옥과 같은 세계로부터. 따라서 이 어떤 의미냐면 서서히 현명해지기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자, 옛날에 그 소수의 몇몇 작가들의 덕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중세의 생활상을 소개하려고 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 중간에 어떤 얘기들이 쓰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은 자, 잊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주장 의견이 생각 느낌이 나왔고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고전의 읽기를 권장하려고 이 얘기를 썼을 거다라는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고 따라서 2번이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의 유형은 2014학년도 A형 유형에 자,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을 보겠습니다. 지문에 보기에 앞서서 한번 더 이걸 검토를 한번 해보면요. 자, contemporary author는 자, 오늘날의 이 작가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a few writers of old time 하면 몇몇의 작가들인데 옛날의 작가들입니다. 이렇게 서로 자, 대칭 비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근시안적으로 생각합니다. 근시안적인 자, 가까운 것만 보는 안목이 적은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자, 이런 예전에 그 몇몇 그 위대한 그 작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덕분이다. 자,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기여하는 공헌도를 이렇게 친송하는
자,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그 데디아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자, 오늘날의 어떤 신문, 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읽는 것들은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근시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일부 작가들이 쓴 이 고전에 대해서는 자, 나름대로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글들이 이제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문제풀이를 할 때 2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2007년도에 나온 기출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2007년도 기출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자, 어떤 식으로 보게 되냐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단어들이 나와 있지만 단어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 무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장, 의견, 생각, 느낌이 나와 있는 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니까 뭐 감사하다 당신한테 뭐 보내주셔서 뭐 자, 뭘 보내줬죠? 여러분의 당신의 그 시를 자, 어디로 보냈죠? 이 사람이 자, 우리 그 출판 회사에 자, 뭐 이게 큰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서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서술이죠. 여기에 뭐 주장이 있습니까? 뭐 고맙다는 거? 뭐 그런 뭔가보다는 단지 그냥 서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자, 뭘 할 기회입니까? 자, 볼 기회, 그들을 자, 검토해 볼 기회를.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뭘 느꼈다는 거죠? 그들은 자, 상당히 promise 하면 이제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이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당신이 젊고 그리고 경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르, 시, 문학 부분에서 자, 쭉 이런 얘기들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본질인지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리고 자, 거기에는 여전히 자,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여지? 발전할 가능성이. 그러나 드디어 이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afraid 좀 상당히 미안합니다. 좀 유감입니다. 자, 뭐가 유감이라는 뜻이죠? 뒤에 이제 어떤 다른 게 나오겠죠. 앞에는 칭찬 일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자, 이거를 그냥 쭉 훑어로 해 보십시오. 이건 서문이기 때문에 드디어 however가 나왔으니 아, 여기부터 뭔가 내용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문제를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however 문장이 들어가는 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잘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자, 여지가 많이 있다. 어떤 여지? 발전할 여지가. 그러나 그리고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뭘 유감으로 생각하느냐? 이 데이나 앞에서 나왔던 이 사람 이제 포임즈에서 복수가 나왔습니다. 자, 당신의 시들이 아직은 자,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습니까? 출간되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출간됩니까? 자, 어느 한 곳이든지 어떤 한 곳? 자, 우리 회사가 현재 시에 관련된 잡지를 발간하는데 그 잡지 어느 한 곳에 아직 그 실리기에는 자, 그러니까 이 거절의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좀 상당히 조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이 칭찬으로 하는 그런 얘기를 상투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Please allow 자, 허락해 주세요. 제가 제안하는 것을 또는 제공하는 것을 저의 소망을 어떤 소망? 당신이 앞으로 저 문학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경주하기를 그렇게 경주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바란다는 거죠.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자, 이 사람들한테 뭐 시집 출판을 축하하려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앞 문장에서 보게 되면 거절했지 않습니까? 출판. 자, 출판을 거절했기 때문에 축하하려고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 시의 투고를 장려하라고 자,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다 거절을 했기 때문에 원고 지필을 의뢰하려고 이걸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 내용은 시의 계절을 거절하려고 완곡하게 이제 거절의 의미를 담았지만 자, 이 명백하게 이제 거절한다는 그런 의사표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 이 선택지로 여섯 번째에 관련된 자,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번역한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자,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시문학 공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기원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 문장 내용이죠. 그러나 마지막 문장 내용은 그냥 형식적으로 붙인 얘기입니다. 원래 이 문장의 본질은 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원래 문장에 쓴 목적은 시의 계절을 거절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이지 자, 마지막 그 시문학 공부를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 문제는 자, 목적은 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유형은 자, 마찬가지로 2014년도 A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글에 쓴 목적 찾는 이러한 문제는 항상 A형에 나온다는 걸 자,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 기출문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2008년도 실전문제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2008년도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방금 전에 했던 요령으로 이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장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저의 큰 기쁨이다. 자, 그것은 뭐냐면 자, 알리는 것 누구한테 당신에게 무엇을 알립니까? 여러분들의 자, 아들과 딸들이 마쳤다는 것을 뭘 마쳤습니까? 모든 학사 요구사항, 그러니까 학사 일정을 마쳤다는 것을 자, 그래서 자,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자, 졸업식이 자, 열릴 것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어디에서 자, 헛 고등학교, 헛 하이스쿨의 자, 어셈블리 홀에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학교를 대신해서 저는 자, 원합니다. 자, extend 자, 펼쳐 보내드리기를 자, 더 확장시키기를 우리의 초대를 누구까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까지. 그래서 저는 자, 앞쪽을 본다는 뜻이죠. 학수고대한다는 뜻입니다. 이 to 다음에는 항상 명사나 또는 이 동명사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만나는 것에 만나기 위해 당신을 그곳에서 자, 이 결국은 뭡니까? 이 졸업식을 이제 참석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저 입학 일정을 안내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졸업이 나왔고 앞에는 이제 학사 일정을 마쳤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또 마찬가지 입학식이 아니니 입학 자격 요건을 알리려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 졸업식 얘기가 나왔지 학교 운영의 개최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네의 졸업식을 초대하려고 뭐 초대할 때 뭐 축사를 부탁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핵심 문장은 자, The graduation ceremony will be held next Friday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졸업식을 초대하려고 이런 글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너무 쉽죠. 자, 이 문장은 너무 어렵지만 문장은 그 지문을 길지만 실제 문제는 간단하고 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장이 길다고 너무 이제 이 경직될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집어서 문제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09년도에 이제 나온 문장입니다. 문제고요. 2009년도에 나온 문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처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을 보게 되면 만약 당신이 걱정을 하고 있다면 뭐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언제? 당신이 멀리 집 떨어져 있을 때니까 아마 집을 떠나서 멀리 있을 때 너의 그 enjoyment는 흥, 즐거움, 뭐 즐기는 그런 기분은 자, will suffer. 자, 고생할 것이다. 자, 즐거움이 좀 반감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놀러 갔는데 돈 걱정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해야 된다. 뭘? 만드는 것을. 뭘 만듭니까? 너의 예산 계획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을. 그래서 자, 당신이 뭐뭐 할 수 있도록 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뭐뭐에 대한 확신, 데디아에 대한 확신. 당신이 자, 할 수 있다는 것을 뭘?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뭐에 대해서 지불해? 모든 면에 대해서, 여행의 모든 면에 대해서 지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자, 뭐 간단하게 이제 여기 의사 표명이 확실하게 됐죠. 그 지문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뭐 여행 중 상품 구매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려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과도한 여행 경비 지출의 위험을 경고하려고 자, 그런 얘기까지 확장이 돼서 뭐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1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글의 목적으로 할 때는 이 글에 충실해서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서 뭐 2차, 3차 가공을 해서 상상 속의 어떤 그 결과를 예측해서 그것을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행 경비 예산 짜기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을 확실하게 이제 짜라는 거죠. 자, 그래서 make your budget realistic 이것이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2010년도에 나온 그러한 그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을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첫 문장하고 마지막 두 문장을 검토를 해보면 자, 뭐뭐 하자마자 자, 받자마자 뭘 받자마자입니까? 당신의 마지막 저에게 보낸 마지막 최신의 그 서신 자, 편지 이걸 받자마자 저는 돌진했습니다. 바로 뭘 돌진했습니까? 하기 위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look 하면 이제 사전에서 특히 뭔가를 찾아볼 때 이렇게 씁니다. 자, 뭘 찾아보기 위해서? 단어인 flattering에 대해서 찾아보기를 어디에서? 사전에서. 저는 막 알지 못했습니다. 막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저는 단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것을 어떤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단어가 진정으로 자, 내포하는 것을 자, 저는 희망합니다. 뭘 바란다는 것이죠. 데디아를 당신이 더 이상 자, 느끼지 않도록 hurt 이 상처받았다는 느낌을 또는 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자, 더 이상 갖지 않도록 자, in any way 어쨌든지 자, 뭐에 대해서 뭐뭐의 결과로 제가 보낸 편지 어떤 서신의 결과로서 자, 이런 얘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아마 뭐 이 용어를 플래터링이라는 말을 잘못 쓴 것 같고 그 편지를 자기가 보냈을 때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 상대방이 뭐 어떤 이제 유감의 그런 답장을 쓴 것 같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뭐 이렇게 사죄의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따라서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려고 자, 그런 단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사전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무례한 태도에 대해 항의하려고 뭐 훌륭하게 쓰여진 편지를 칭찬하려고 이건 절대 아니겠죠. 전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문의하려고 자, 문의하려고 할 때 뭐 묻는다라든가 그런 얘기는 없고요. 단지 이 완곡하게 사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을 선물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려고 그런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자, 단어에 이제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자, 3번이 정확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지막 문장이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2011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2011년도 기출문제도 자, 이 길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 unfortunately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감을 잡아야 됩니다. unfortunately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첫째 이 unfortunately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제 아내와 저는 자, 그동안 쭉 즐겨왔습니다. 뭐 받아오는 것을, 받아보는 것을, 뭐를 당신의 이제 이 파브리케이션 하면 이제 뭐 이 인쇄물을, 발행물을 자, 여러 해 동안 자, 그동안 이렇게 발해왔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받아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저기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을 쓰겠죠. unfortunately. 또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 한두 문장을 보게 되면 만약 우리의 상황이 변한다면 우리는 자, 뭐뭐 할 것입니다. 전화를 다시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자, 그리고 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delivery. 자, 인도죠. 이 배달하는 거죠. 간행물 배달을 받는 것을. 그래서 in the meantime 자, 한편 우리는 자, 기대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대하느냐? 자, 현재 진행되는 이 간행물 배달하는 것이 멈춰지기를 언제까지? 자, 이후에까지는 아닙니다. 뭐뭐보다 더 늦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까지는 언제까지? 말까지, 언제? 이번 주 말까지. 그때까지만 배달하고 그만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걸 이제 완벽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여행, 동행 제한하려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출판 일정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번호가 여기 중간에 있지만 이 안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신속한 정정보도에 감사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신분 배달 중단을 이제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핵심 문장은 그동안 받아보는 것이 즐거웠지만 불행히도 자, 그 배달이 자, 중지되었으면 하기를 바란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 이제 기출된 문제입니다. 2012년도 기출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주장이나 의견, 생각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 문장. 자, 그런 문장을 찾아서 자, 골라내고 필요 없는 것들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그 이미지는 아주 핵심적인 단위입니다. 뭐의 단위? 정보의 단위다. 그 일반적인 서술입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아는 것, 뭘 알죠? How to use. 자, 사용하는 방법. 어떤 걸? 자, 사진 기술을 효과적으로. 자,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 뭐뭐보다도, 이전보다도. 그러면서도 다행히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이 사진 기술에 대해서 뭔가 이제 홍보하려는 그런 뉘앙스를 갖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필요 없는 거를 지워버리고요. 자, 이 내용들을 더 이제 검토를 해보면 다행히도 등록하는 거 어디에 등록합니까? 자, 허비턴 자, 학원임이죠. 저 사진 학원입니다. 허비턴 사진 학원에 등록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자, 가장 쉽고 가장 비용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뭐뭐하기 위한 방법. 자, 당신의 사진수를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자, 결국은 이 학원을 아마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계속 가지고 앞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사진스러운 결코 종전과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의 열정을 가지고 더 사진 기술을 전보다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학원 홍보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진 전문 강사진을 소개하려고 뭐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진 전문 교육기관을 홍보하려고, 예, 정확합니다. 뭐 디지털 사진 촬영 기법 설명하려고 이런 얘기도 나온 게 없고요. 사진 분야 취업 정보를 제공하려 이런 얘기도 없고요. 마찬가지 5번도 없습니다. 정확한 거는 2번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핵심 문장은 Fortunately, enrolling at the Hobbiton Institute of Photography is one of the easiest, most cost-effective ways to take your photography to the next level.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2013년도에 치루어진 그러한 수능 영어 실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똑같이 주장, 의견,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한번 보면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인식하고 있듯이 하나의 커다란 이 재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도시에. 언제? 지난주에. 일부 잘못된 하자가 있는 전기 배선이 이어졌습니다. 어디로? 화재로. 화재 발생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뭘 파괴했습니까? 하나의 전체 이 블락,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무슨 동이 되겠습니다. 그 가정의 그런 어디에 있는 suburbs, 시 외곽 지역에 있는 이런 지금같이 이렇게 보면 쭉 이 서술 나형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from the very beginning, 바로 그 시작부터 이 나왔는데요. 뭐 이은 여기서 화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 화재는 이 팬은 이 송풍기 할 때 팬 아닙니까? 부채질을 막 했다는 거죠.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채질이 더 됐다는 겁니다. 불이 더 잘 번졌다는 거죠. 뭐뭐에 의해서? 강한 바람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보니까 뭐 가정법 뭐 이제 나오는데요. 뭐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멀리, 그리고 또 그렇게 빨리. 어떻게 했다면? 만약 우리의 소방관들이 had been able to 하니까 뭐뭐 할 수 있었다면, 뭘 할 수 있었는 거예요? 도착할 수 있었다면 어디에? 그 현장에 제때. 뭐 이런 서술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시는 오직 하나의 소방서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 소방서는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에, 이 다운타운에. 그래서 우리는 이 화재는 서버브에 이제 발생이 됐죠. 그래서 우주 please establish, 우주 할 때 이 우주가 이제 이 나름대로 여기에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발 설립해 주세요. 하나의 새로운 소방서를 우리 지역에. 왜냐하면 당신이 시장이니까. 어디? 우리 도시. 우리는 아주 긴급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의 소방서가. 아까도 저기 본 게 있었죠. Look forward to. 거기서는 졸업식에서 보자 했어. Meeting there. Look forward to meeting 뭐 이렇게 you there.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동명사가 나왔지만 여기서는 이제 명사가 나오면서 당신의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은 끝까지 이렇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바로 직전에 수능
이제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이제 앞에 한두 문장을 보고 자, 마지막 문장을 이제 보게 되면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핵심 문장이 되는 것은 자, 이 서방서 신설을 건의하려고 이렇게 지문을 쓴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어떤 문장으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마지막 한두 문장을 보면서 거기에 의사표명이 확실하게 돼 있는 would you please라고 상대방한테 권유하고 요청하는 거죠. 자, 이런 거에서 힌트를 찾아서 그 문장에서 자, 설립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소방서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소방서 신설을 건의하려고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 답을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내용들은 자, 여기에 비슷한 게 풍기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전혀 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4학년도 자, 그 다음에 대비해서 2013학년도 3월 달에 치루어진 고3 자, 수능 모의고사 이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그 문제는 A형에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자, A형 그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그것이 자, 관계가 되는 자, 그래서 관계자 제위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래 되겠습니다.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 앞에도 보시다시피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자, 저는 최근에 뭐 이 취득했습니다. 뭘 취득했느냐? 자, TA return ticket 이제 돌아오는 항공권을 취득한 거죠. 어디로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자, 인천으로 뭘 사용해서 취득했습니까? 자, 35,000 자, 해당되는 리워드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보상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취득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뭐뭐 때문에 자, 이 예상치 않았던 그 사건 때문에 저는 갑자기 뭐뭐 해야만 했습니다.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저의 return flight 제가 돌아오는 그 항공기를 어디로부터? 자, 9시 15분 비행기에서 자, 어디로? 그 뒤에 이제 오는 그런 비행기. 그러니까 저녁 8시 45분 비행기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컨택을 했죠. 누구를? 항공사를. 자, 뭐뭐 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자마자 제가 할 수 있는 한 바로. 왜냐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뭘 변경합니까? 저의 비행기 스케줄을. 그러나 자, 저는 자, 말한 것이 아니라 말해준 걸 들었죠. 저는 들었습니다. 그 TA 그 직원한테서 대디하라는 사실을. 자, 뭐라면 그것은 자, 항공사의 방침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not to allow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항공사의 방침이라는 겁니다. 뭘 허락하지 않는 거? 이 승객한테 자, 변경을 하는 것을. 뭘 변경을 해요? 자, 항공 티켓에 대해서 어떤 티켓? 이제 구매한 티켓. 뭘 가지고? 이 보상 마일리지를 가지고 구매한 티켓에 대해서. 자,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뭘 해야만 했습니까? 사야만 했다는 거죠. 새로운 티켓을. 그리고 저는 이것은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 길었지만 이렇게 좀 문장을 읽다 보면 핵심이 안 나올 때는 과감하게 마지막 문장 한두 개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볼 시간이 시간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두 문장을 보고 앞에를 이렇게 보는 요령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핵심은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저는 사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티켓을. 그리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자, 뭐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의 자,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누구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서신을 통해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다. 항공사의 관계자한테 보내겠죠. 자, 핵심은 자, 항공사의 방침 개선을 요구하려고 이제 마지막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문장을 골라내기 전에 이 중간에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어떤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 쭉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읽다 보면 이 뭐 생각이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는 마지막 한두 문장을 먼저 보고 처음을 돌아가면서 보되 마지막 한두 문장을 보면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자, 다음 글의 목적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자, 문제 유형 1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 다른 문제 유형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